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6월 6일 오후 4시 30분인데 귀한 손님을 모시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주 사태 때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계속 요새 JTBC를 비롯해가지고 언론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헬기 사격 없었습니다. 국가적 조사에 의해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 다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아놓으니까 국방부에서 작년에 재조사를 해가지고 헬기 사격이 있었다, 양민 학살이 있었다라는 국방부의 재조사 발표가 나왔고, 이걸 국방부 장관이 검증도 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여가지고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18일 광주 사태 기념사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국가가 없었던 헬기 사격을 있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출동했던 헬기 조종사들은 이게 학살범이 됩니다. 학살범이. 그런데 진실은 뭐냐 하면은 한 사람도 손적이 없고 쏘았다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낮에 헬기를 쐈으면은 목격자가 수십만 명이 있을 텐데 기껏해서 10명도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조사를 해보니까 헬기 사격하라는 명령은 내려왔지만은 조종사들이 현장 상황을 감안해가지고 이거는 헬기 상황을 쏠 수가 없다라고 건의를 해가지고 결국 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조종사들이 광주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인명살상을 입히는 것을 아주 합리적 판단으로 막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조종사들이야말로 광주 시민들을 지킨 사람들이니까 광주 시민들이 감사해야 할 사람들인데 지금 살인범으로 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종사분들은 지금 대변인이 없고 해가지고 제가 그동안에 여러 번 일종의 대변인 역할을 했는데 오늘 마침 당시에 출동했던 백승묵 당시 중령이고 그 뒤에 육군항공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준장으로 전역하신, 그리고 월남전 때 헬기를 몰고 참전하셨던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 앞에는 오히려 우리 백중령께서 몰고 간 UH-1H 헬기가 이 시민 측으로부터 피격을 받아가지고 6발이 맞았다. 그 중에 한 발은 뒤에 있는 이 미국 회전, 미국 회전이죠. 예, 예. 꼬리 꼬리 날개를 돌리는 샤프트 축에 맞아가지고 잘못하면 추락할 뻔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궁금한 걸 좀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작년 2017년 말부터 다시 이제 특조위 조사를 했는데 그때는 조사를 받으셨죠? 뭐 조사라기보다도 이 대담 형식으로 만났었죠. 만나러 왔습니까? 네. 네. 예. 몇 사람이 왔습니까? 그때 3사람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특조위 네. 조사위원 3사람. 3사람은 어떤 분 아까 말씀 현역 군인이 현역 한 명 포함해가지고. 예. 네. 2사람은 이제 조사 요원이고. 네. 그래서 하실 말씀 충분히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하는 자세는 어땠습니까? 조사하는 자세는 물론 열심히들 하는 것으로 보였지만은, 이 사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보다는 일단 사격했다는 기정사실을 놓고 그걸 전제로 해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하러 다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결론은 내놓고. 네. 그럼 좀 답답하셨겠네요. 화도나시고. 네, 처음에는 기대를 하고 사실을 이제 얘기하면서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사실 규명이 되기를 바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격했다고 그냥 발표를 하는데 참 좀 기가 막혔죠. 기가 막혔죠. 네. 예, 기가 막혔다는 말씀이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사실은 네. 이게 기가 막히는데요.
그러면은 제가 요걸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특조위가 5개월간의 활동 기간을 마치고 작년 2월 5.18 기간 동안 광주 지역에서 공지 협동 작전의 일환으로 헬기 사격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계엄군은 5월 21일 헬기를 이용하여 일반 시민에게 위협 사격을 하였고 무장을 하지 아니하고 시위를 하는 시민들에 대하여 직접 사격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5.21 헬기 사격은 무차별적이고 비인도적인 것으로서 계엄군 진압작전의 야만성과 잔악성 그리고 범죄성을 드러내는 증거이다. 또한 시민들과 물리적 충돌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실시되었던 지상군의 사격과 달리 헬기 사격은 사전 계획적 공세적 성격을 띠고 있다. 대량 살상 능력을 갖춘 무장 헬기까지 동원하여 사격을 하고 시민을 살상하는 행위는 집단 살해 내지 양민 학살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어떻습니까? 이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5월 21일은 제가 그 정남도청에 그 착륙을 시도하다 피격된 이후에 그 임무가 취소되고 그 뒤로는 광주 시내 비행기가 들어간 적도 없고요. 그 계엄군하고 시민들하고 충돌하는 그런 상황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엄군이 빠졌기 때문에. 그럼요. 시민들이 다 장악했기 때문에. 그럼요. 네.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글쎄요, 누가 뭐 소설을 썼는가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네. UH 말고 코브라, 네. 코브라를 몰았던 분들, MD 500을 몰았던 분들도 그때 광주로 가지 않았습니까? 광주로 왔죠. 네. 왔습니다. 네. 21일, 27일 사이에는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럼요. 거기 뭐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 우리 백 선생님 말고 또 피격당한 헬기가 한 대 또 더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거는 홍보, 선무 방송을 위한 비행기였습니다. 네. 그것도 5월 21일입니까? 그 날짜는 정확하게 지금 제가 기억을 그러니까 뭐 거의 같은 날짜로 기억을 합니다. 날짜인데. 네. 예. 네. 선무 방송을 하러 갔다가 피탄을 당입니다. 네. 그거는 그 부대 소속이 아닙니다. 다른 소속이었군요. 네. 다른 부대 소속입니다. 예. 그래서 사격한 적은 없고 오히려 사격을 받은 적은 있다는 말씀이죠. 네, 광주 시내에 다니는 그 유해촌 촬영된 사진이 덜어 있습니다. 예. 거기 보면은 외관상으로 봐도 기관총 달려 있는 게 없고. 그 사진에 나옵니까? 나오죠. 그 다음에 기관총 쏠려면 문이 열려 있었고 승무원이 보여야 됩니다. 예. 그런 상태로 그 비행한 그 사진도 없고 비행기도 없습니다. 아니, UH, 1H가 기관총 옆에 달고 뜨지 않았습니까? 안 달고 떴어요. 그때는 안 달았습니까? 네. 그러면 뗐다 붙여 달 수 있습니까? 그럼요. 네. 그럼 이거 완전히 기관총 2개를 달지 않고 그 대대, 그 201 대대입니까? 203. 203 대대는 전부 다 달지 않고 떴습니다. 그렇게 지시를 했어요? 그럼요. 아니, 그게 일반적인 훈련 사항이면 기관총이 달려 있으면 보급품 인원 타고 내리는데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할 때는 달고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때는 그거 안 달립니다. 네. 이제 서울에 그 5분 대기조가 있습니다. UH1. 그거는 항상 무장을 하고 있어요. UH는 안 달았지만 그러나 이제 코브라는 달렸죠. 코브라는 그건 처음부터 달려있는 거니까 뛰었다 펼쳤다 할 수 있는 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잘 아시는 동료 조종사들인데 그때 투입되었던 조종사들이 수십 명이고 그 투입되었던 조종사 중에 단 한 사람도 사격했다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전부 화나 있는 상태죠. 화가 나 있습니다. 화가 나 있지만 어쩔 수 없어가지고 지금 뭐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화가 나면 안 되고 이거는 항의를 해야 되는데 왜 항의를 안 했습니까? 항의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특별조사위원회 제가 다 누누이 설명을 했는데도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디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국방부 장관한테 별도로 찾아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이전에 예. 정부에서 할 수 있다면은 이거 해야 됩니다. 특별조사위원회 뭐가 필요합니까 이게? 예. 정부에 막강한 그 조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합동수사본부, 네? 또 뭐 옛날에는 뭐 보안사라고 그랬는데 각종 정보를 가지고 있는 보안사, 감찰 기능 있죠. 또 사법 검찰 있죠. 국방부에서 군대 일 조사 못하면 어디서 합니까? 특별조사위원, 대학 교수분들 이분들 열심히 하지만은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미 헬기 사격 여부를 조사를 했잖아요. 그래? 하고 안 하고 확인됐는데 안 하면 또 하나는 그 자체 잘못되고 국방부에서요 정확하게 해가지고 국민들 그 잘못된 인식 바꿔주고 홍보하고 해야 됩니다. 그 정부에서 안 하면 누가 합니까? 그런데 국방부가 오히려 민간인이 조사한 걸 가지고 이게 사실이다 해가지고 발표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저 화가 난들 어디 가서 얘기를 합니까? 예. 언론사에 찾아가서 항의할 생각은 안 했습니까? 그 언론사도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전 그 특조위 활동할 당시에 TV 방송국 기자들하고 전화로 뭐 인터뷰 비슷한 걸 했는데 저는 그 언론사가 그런 줄 몰랐습니다. 예. 완전히 제대로 보도를 안 하더라고요. 네. 예. 안 하고 사역했다 하는 그쪽으로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묘하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겠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 살인범으로 몰리고 있잖아요. 이제 제가 이제 동료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뭐 이 정략적으로 정치 노름들 하는 틈에 끼어들지 않게 해서 어떤 면에서는 고맙지만 만약에 사격과 관련한 뭐 이런 걸로 책임을 묻는다면 그때는 목숨을 걸고 투쟁하겠다. 예.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안 그렇습니까? 이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니 이미 명예가 훼손됐잖아요. 이미 명예가 이거는 민간인이 발표한 게 아니고 국방부가 사과하고 대통령도 이번에 5.18 기념사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했으니까 이미 손상이 가해진 겁니다. 물론 이걸 재판을 해가지고 막 잡아넣고 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명예라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저는 그 고위층도 그렇고 조사위원도 그렇고 진실을 아는 사람들은 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조사를 다 했기 때문에 안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이거 잘못 발표하고 잘못 이 결론을 낸 거거든요. 예. 그 사람들 양심이 있다면 이 다음에는 뭐 올바른 말들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대하고요. 그런 문제는 보통 사람들이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국민들이 모른다. 지금 국민들한테 여론조사하면은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반 이상일 겁니다. 더 될지도 모르죠. 예. 더 될지도. 그러면 큰일 뭐 정부에서 발표하는 게 이 모양이니까. 예. 그런데 이제 집단 행동이라면 조금 노골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좀 뭉쳐야 될 텐데 그런 움직임이 없습니까? 지금 뭐 결혼부터 되면 그런 움직임은 없습니다. 지금 뭐 인원들도 산산이 흩어져서 지금 연세도 다 많으시죠? 예, 뭐 전 그때 같이 갔던 조종사들 이름조차도 한두 사람밖에 기억 못합니다. 지금 연세가 선생님이 는 안 됐고요. 예. 제가 지금 한국 나이로 76입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도 비슷합니까? 그때 조종사 조금 뭐 더 적을 수도 있죠. 주로 70대입니다, 그죠? 그럼. 예. 혹시 그분들이 자녀들로부터 왜 그때 쐈습니까? 이렇게 충을 안 당할까요? 최소한도 그 가족들이나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사격했다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죠. 네, 다 알기 때문에. 네. 그럼 이게 사격했느냐 안 했느냐 자체 조사가 처음 있었던 게 언제입니까? 80년대. 80년대 중반으로 기억합니다. 예. 네. 그때도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또 군에서 자체 감찰을 했군요. 군 검찰, 군 감찰에서 예. 저는
감찰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고 예. 또 그때 그 코브라 조종사들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제대로 한 게 95년, 96년입니다. 그죠? 그때 그건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네. 그때는 아주 자세하게 했죠. 그때 이 조사한 기록이 많이 남아 있어요. 네. 예. 근데 그 기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똑같은 기록을 가지고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참 그 광주 시민들 참 안타깝습니다. 아니 광주시민들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일부 뭐 아니 뭐 그럼요. 예. 왜냐하면은 그 여하튼 그 희생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예. 또 일부분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예. 이 비행기에 대한 상식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그렇죠. 비행기가 사격을 했다 뭐 이런 증언들을 하고 또 그거를 여과 없이 예. 받아들여서 사격 한쪽으로 이게 조사를 하고 이거 이렇게 되는 이런 상황이 안타깝다 이거죠. 예, 근데 그럼 한번 가상으로 자꾸 사격을 했다니까. 네. 사격을 했으면 발칸포 아니면은 7.6 2mm 기관총으로 쐈다는 건데 그걸 수십 명 아니 수백 명을 향해서 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발칸포는요 총알 한 발이 조그만 수류탄 하나 날아가는 겁니다. 아 수류탄이 한 발입니까? 예, 수류탄 한 발이 날아가는 그 가속 폭발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아마 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피해 인명 피해가 일어나겠죠. 네. 그리고 그게 뭐가 남는 거죠? 탄피가 있다. 탄은 뭐 당연하지 그거야. 예. 네. 그리고 그 탄피는 공중에서 다 지상으로 떨어집니다. 예, 예. 그러면 그 뭐 광주 시내 어딘가는 그 탄피들이 수도 없이 나와야 되겠죠. 건물에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건물 벽에 맞으면. 건물도 폭파하죠. 아 터져버립니까? 그럼요. 웬만한 그럼 뭐 그냥 조그만 수류탄이 가서 수류탄이 수백 발이 나가는 거니까 그죠? 그럼요. 그건 뭐 파괴력이 어마어마하네. 그렇습니다. 예. 적 탱크를 향해서 쏘는 보니까 탱크 파괴용이니까. 탱크는 그건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광주 사태 때 사망한 사람 169명의 169명은 민간인입니다만 민간인에 대한 금시 보고서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냥 그 보면은 M16으로 죽은 사람 몇 명, 카빈으로 죽은 사람 몇 명 되어 있지만 그리고 타박상으로 죽은 사람 되어 있지만은 헬기 기총소사로 죽었다는 금시 보고서가 없어요. 아마 사람 몸이 날아가지 않을까요? 발칸포를 맞았습니다. 아이 그럼요. 막 터지고 뭐 해지고 막 그러겠죠. 네. 근데 발칸포는 수류탄보다도 작은 수류탄이 가서 터지는 거라니까. 예. 그 아주 실감이 납니다. 수류탄 수백 발이 날아가 가지고 군중 속에서 터졌을 때 몇 사람이 죽었겠느냐. 근데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결론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이게 논리 비약인지 5.18 특조위 지금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계엄군 지휘부가 문서로 헬기 사격 실시를 지시를 했고 이를 하달받은 현장 지휘관들의 헬기 조종사들에 대한 구두 명령이 있었다. 헬기가 무장한 상태로 작전 활동을 했다. 특조위 면담 조사에서 5명의 헬기 조종사들이 무장 헬기의 출동 사실을 시인했다. 당시 4.14 발표를 허용하는 진돗개 하나가 발령되었으며 자율권 발동 명령이 하달된 상태였다. 평시보다 엄중한 군법이 적용되는 비상계엄하에서 헬기 사격 명령을 받은 헬기 조종사들이 헬기 사격 명령을 무시했다는 사실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명령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헬기 사격이 존재했다는 뚜렷한 증거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조종사 그 당시 코브라 지휘관한테도 직접 들은 얘기인데 그 헬기 사격 명령 요청보다도 지시보다도 요청이 그냥 있었답니다. 구두로 그런 거를 사격 목적 장소 이런 모든 것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지시를 해달라는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거까지는 그런 사실까지는 제가 있었다는 걸 확인했는데 사격을 했다는 그런 얘기는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조사가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2017년 12월 29일 당시 31 항공단 506 항공대대장 김모 중령을 특조위가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이분이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광주 시내에 있는 천 내과입니다. 천에가 무력 시위를 하라. 그래서 나는 못합니다. 그거 하려면은 장명을 달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 양반이 호주머니에서 수첩을 끄집어내 착 찢어서 거기에 즉각 출격해서 제압할 것 하고 사인을 착착착 해가지고 날 주더라고. 내가 못 받아들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흥분을 해가지고 그 양반은 장군이에요. 나는 육군 중령입니다. 감히 그것도 작전 지역에서 작전 주무 참모인데 지시하는 거를 내가 딱 잘라서 못하겠다 이야기했거든요. 그게 화 안 나겠어요. 나라도 때려 죽이고 싶지. 영창에 집어넣고 싶지만 사안이 사안이에요. 내가 진정하시고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하고 못하는 이유를 설명드렸어요. 2.75인치 로켓을 천에다가 쏘면은 수심이 깊은 데는 조비탄이 세지고 얕은 데는 파편이 튄다고. 그러면 럭비공 튀듯이 방향이 없어요. 산발적으로 튀어요. 7.62mm 기관총도 마찬가지야. 기관총도 쏘면 깊은 물에는 조비가 생겨서 튄다고. 그런데 개울가에 있는 집들이 전부 다 민가야. 한두 집도 아니고 줄줄이 쭉 늘어서 있는 그 집에 파편이 튀어 들어가 사상자가 났다? 그러면 계엄군이 선량한 시민 기총 사격해가지고 사살했다는 게 불보듯이 뻔하게 보도가 된다. 그때 어떻게 책임질래? 그러니까 이거는 고정하고 하지 맙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여기 조비탄이라는 무슨 뜻입니까? 맞고 파편 튀어서 남만 날아가는 파편 튀어서 뭐 이런 당시 조종사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런데 이런 조사를 받아놓고도 이걸 무시하고 사격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럼 이분도 있습니다. 2017년 12월 26일에 녹취한 건데 당시 31 항공단 506 항공대대 작전과장의 최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특조위 앞에서 한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이 벌컨이 어떤 총인지를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지. 벌컨은 총이 아니라 포야. 포하고 총하고는 개념이 틀려. 포는 날아간 게 터져. 총은 그냥 뚫고 들어가는 게 총이야. 발칸포가 예를 들어서 맞았다. 어디 땅에. 그거는 상상을 초월한 사람이 죽어.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 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생한 증언을 다 무시하고 양면 학살이 있었다는 결론을 이 국방부가 내리고 대통령이 이걸 가지고 계속 말을 하고 하는데 우리 백 선생님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답답해지는 게 이 가장 큰 피해자들이 워낙 분위기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무력감을 느끼고 그냥 화난 상태에서 꾹 참고 있다는 겁니다. 그 잘못하면 건강이 나쁘겠는데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뉴스 안 보고 신경 안 쓰려고 합니다. 예. 가급적이면. 네. 그래도 아니 성우에도 있고 재향훈련에도 있고 육군 항공사령부 오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왜 가만히 있습니까? 뭐 지금 능력의 한계 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 집회나 하고 뭐 그거 아주 될 일도 아니고. 예. 이거는 저는 정부에서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잘 해야 된다는 참 의미가 있습니다. 네. 잘 해야 된다는 게 진실대로 하잖아요. 네, 정확하게 해야 돼요. 공정하게. 누구 봐달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럼요. 네, 그럼요. 지금 그 어느 일정한 지역에 그 국민들 의식해가지고 예. 그거 지금 뭐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형국 아닙니까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다 대고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네. 국방부 장관 지금 국방부 장관이 공군 출신 아닙니까? 네. 예, 그럼 비행기도 잘 알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예, 물론 뭐 기종에 다르지만 송영무 씨는 해군 참모총장 출신이었으니까 뭐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럴 수는 없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이 국방부나 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나 국군 동서군자니까
이런 책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한테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없습니까? 뭐 감히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자꾸 그 5.18 문제, 특히 사격 이 문제는 저는 정부에서 잘못해서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공평하고 공명하고 정확한 조사를 해서 자신 있게 발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뭐 일부에서 자꾸만 문제 제기를 하고 그걸 기정사실화 시키는데 막 검증 없이 그런 그 결론이 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때 그러면은 주로 광주에 계실 때는 정교사 안에 계셨습니까? 그때 거기 지휘부가 거기 있었습니까? 숙식은 광주 비행장에서 했습니다. 광주 비행장에서 했습니다. 네, 광주 비행장에서 하고 네. 이제 임무가 부여되면 시에서 연병장에 와가지고 뭐 보품도 나가지고 병력도 운반해주고. 그 광주 비행장은 그때 미군과 한국군이 같이 통제하고 있었죠? 그런 것까지는 그때 몰랐습니다. 네. 그때 광주 비행장에 5월 21일 전두환 사령관 왔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습니다. 못 들어봤어요.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거기 올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처럼 상식대로 생각하면은 모든 게 분명하게 보입니다. 우리 저 백승묵 선생님은 역전의 용사입니다. 월남전에 참전하셔가지고 여러 번 위험을 무릅쓰고 이 공산군과 싸웠던 분이고, 그리고 광주 사태 때 개입을 했고, 개입을 했다는 게 좀 말이 좀 광주 사태 때 출동을 했고, 그리고 피탄, 그러니까 오히려 지상으로부터 사격을 당해서 6발을 맞았습니다. 그 중에 한 발은 잘못하면 비행기를 추락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부분에 맞았는데 여행이 그 샤프트가 부러지지 않아서 귀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을 이 학살본부로 몰아서 되겠습니까? 우리 백 선생님 같은 분이 수십 명이 있습니다. 지금 수십 명의 출동한 헬기 조종사들이 지금 울본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걸 해결할 곳은 정부, 국방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광주에 사시는 분들입니다. 광주에 사는 분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광주에 사는 분들이 가장 정확하게 그날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것을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주장한 목격자가 10여 명밖에 안 됩니다. 그때 대낮에 헬기 사격을 그것도 군중들을 향해서 했다면 목격자가 어떻게 12명밖에 안 나옵니까?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광주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주장은 광주 시민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더구나 광주 시민들을 지켜낸 분들입니다. 헬기 사격 명령을 받고 거부를 했던 조종사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광주 시민들의 은인을 일부 광주 시민들이 말하자면은 원수로 모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아서 되겠습니까? 이 자중자애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진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진실은 신성한 겁니다. 그러나 뭐 생각은 다 자유죠.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